요 네 단어는 단 한 번도 우리 교육과정 개편이 되면서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왜냐면 이거는 연계성이 엄청 강해. 그지? 연속은 극한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지만 미분이 가능하거든. 그렇지? 또 적분은 또 미분을 배워야지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게 하나의 세트같이 딱 틀에 있단 말이야. 틀에 정해졌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그 수많은 교육과정 개편 중에서도 이 순서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뭘 하냐면 함수 극한에 대해서 할 거야. 함수의 극한이지. 극한.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등장했어. 극한.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얘기하면 이건 아마 알 거야. 극한이라는 개념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어. 극한이라는 개념. 그래서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중2 때 한번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보자고.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걸 배웠냐면은 이런 거 배웠지. 0.9 땡. 이거 배우지 않았니? 0.9 땡. 요거. 중2 때 이거 어떻게 했냐면 얘는 우리가 그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 배웠지. 그래서 얘는 9분의 9가 돼가지고 1이라고 계산했잖아. 기억나니? 중2 때. 중2 1학기 때지. 그럼 봐봐. 요거를 한번 풀었으면 얘는 뭐냐면 0.999 막 이렇게 나가는 애 아니야? 쭉 나가는 애지. 근데 얘가 어떻게 해? 1이야.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들었니? 중2 때. 아니 얘가 생긴 모양 자체가 다르잖아. 얘는 0.9999999. 얘는 1이잖아. 이게 어떻게 같아? 이게 어찌 보면 극한의 개념이야. 뭐냐면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봐봐. 두 개는 엄밀히 달라. 그렇지만은 이 0.99999 무한히 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여기 뭐가 생략이 되냐면 1에 가까워진다야. 엄격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0.99999 1하고 다르지. 다른데 우리가 그때 등호를 붙였다는 거야. 1이라고 하는 등호를 붙였어.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이 값이 얘하고 정확히 같다는 얘기가 아니야. 정확히 다르지 당연히. 조금이라도 작을 거 아니야 얘는. 1보다 조금이라도 작을 거 아니니. 당연히 다른 애인데 그때는 우리가 등호를 붙였던 이유는 1에 가까워진다는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요 놈의 목표값이지. 봐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목표값이야. 이 0.999는 누굴 향해서 가냐면 1을 향해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등호를 붙인 거야. 해석을 하면은 이 0.9땡 0.999 얘는 점점 1에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인 거지. 이게 바로 극한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목표값이야. 누굴 향해서 가는지 목표값. 그럼 보자. 여기서 하나 예를 들 텐데 지금 볼게. 내가 어떤 함수가 있어. fx라는 함수가 있어. fx. 얘가 지금 x분의 1이라는 함수야. 우리 유리함수 배웠어. 유리함수 배웠어. 요걸 하지 말자. 요걸 하지 말고 일반 요거 하면 우선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함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일반적인 함수 이렇게 뭐 이러한 함수가 있어. 얘가 지금 y는 fx야. 그렇지. y는 fx. 그럴 때 x가 정확히 a일 때 x가 a일 때의 함수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fa라고 하지. a일 때 걔가 만약에 알파라고 해볼게. 요 fa를 알파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알파야. 그럴 때 지금 보자. 내가 지금 뭘 조사할 거냐면은 a는 아닌데 정확히 딱 a는 아닌데 a 근처에 있는 애들의 모습을 보는 거지. 그러면은 a를 향해 다가가는 모습은 이쪽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이쪽에서 오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 않니? x가 a를 향해 가는데 a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오는 거야. 이쪽에서. 그럴 때 이 y값의 변화를 보는 거지. 그럼 y값의 변화가 어떻게 되지? y값이 어떻게 돼? 점점 올라가지. 점점 올라가는데 누굴 향해서 올라가? 누굴 향해서? 목표가 누구니? 목표. 알파를 향해서 가지.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 a보다 약간 큰 쪽에서 올 때를 볼게. a보다 약간 큰 쪽에서 a를 향해 가는 거야. 그럴 때 마찬가지로 y값의 변화를 보는 거지. y값의 변화를 보는 거야. 쭉 내려오잖아. 누굴 향해서? 마찬가지로 알파를 향해서 가지. 그럴 때 용어 정리 먼저 할 텐데 a를 기준으로 해서 a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오는 거지. 그걸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x가 a를 향해서 간다는 거야. a를 향해서 화살표를 써. 화살표. 등호가 아니야. 내가 등호하고 화살표는 완전히 다른 거지. 그치? 화살표를 쓴다는 거지.
화살표를 써. 화살표를 쓴다는 거는 향해 간다는 거야. x가 a를 향해 가는데 a보다는 약간 작은 쪽에서 오지. 걔를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a 마이너스. 그치? 원래 여기가 옛날에는 여기 0을 썼었는데 이건 요즘 아예 빼버렸어. 아예 개정 버전에서. 그래서 a 마이너스. 이 의미는 뭐냐면 a보다는 약간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도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기로 됐어. 그러면 이럴 때 지금 뭐냐면 이 fx지. 이 y 값은 누굴 향해서 가냐? 누굴 향해서 가? y 값은 알파를 향해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리고 이번에 x가 이번에는 뭐냐면 a보다 약간 큰 쪽에서 올 때, 걔는 당연히 플러스라고 쓰겠지. a보다 약간 큰 쪽에서 조금이라도 큰 거야. a보다 큰 쪽에서 올 때, 그때 이 y 값의 변화는 마찬가지로 누굴 향해서 가? 이때도 알파를 향해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럴 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a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오는 거지. 왼쪽이잖아. 우리가 딱 쳐다봤을 때 왼쪽이지. 그랬을 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좌 왼쪽 좌자잖아. 좌극한이라고 해. 왼쪽에서 다가올 때의 목표값. 그 다음에 거꾸로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의 목표값. 오른쪽 뭐지? 우극한이라고 한다는 거지. 용어 정리하고 있어. 좌극한, 우극한. 극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뭐라고 그랬지? 목표값이야. 목표값. 누굴 향해서 가느냐. 그렇지? 봐. x가 a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올 때 y 값은 알파를 향해서 가지. 마찬가지로 a보다 약간 큰 쪽에서 올 때 그때 이 fx는 마찬가지로 알파로 가. 걔를 이제 기호로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떤 기호로 쓰기로 약속했냐면 이러한 기호로 쓰기로 약속한 거야. 뭐냐면 새로운 게 등장해. 이제부터 앞으로 엄청나게 마주칠 기호야. 리미트. 그치? 리미트 알지? 리미트. 그거의 줄임말 LIM 쓴 다음에 x가 누굴 향해서 가니? x가 두 가지지. a 뿌릴 때하고 a보다 약간 큰 쪽에서 올 때하고 그 다음에 이 x가 a보다 약간 큰 마이너스 작은 쪽에서 올 때 그때의 fx 즉 y 값의 함수 값의 리미트 목표 값이야. 해석을 하면 걔가 어딜 향해서 간다? 알파를 향해서 간다. 얘도 마찬가지로 fx 요 놈이 뭘 향해서 간다? 알파를 향해서 간다. 기호의 약속이지. 다시 한번 볼게. 봐봐. 요 기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x가 화살표잖아. 우리가 x가 정확히 딱 a라면 등호를 썼을 텐데 화살표를 썼어. 화살표하고 등호는 완전히 달라? 이 안에는 전제가 돼 있어. 뭐가 전제가 돼 있냐면 x는 절대 a가 아닌 거야. a는 아닌데 딱 a는 아닌데 a 정말 근처에 있는 애들이지. a 근처에 있는 애들인데 a보다 조금 큰 애. 얘는 a보다 약간 작은 애. 정확히 둘 다 a는 아닌 거야. 그렇지? 그렇게 움직이는 값이지. x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y 값은 누굴 향해서 간다? 알파를 향해서 간다.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를 향해서 간다 이거지. 그럴 때 얘를 뭐라고 한다? 얘는 우극한이 되겠지. 우극한. 얘는 뭐가 돼? 좌측에서 오니까 좌극한이 되겠지. 그렇지. 지금 우리가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딱 조사해봤어. 조사해봤더니 두 개가 일치하지. 두 개가 일치하잖아. 얘도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가잖아. 그럴 때 무슨 표현을 쓰냐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이러한 표현을 써. 그러니까 극한 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좌우 극한이 같은데. 그래서 내가 좀 정리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극한 값 갖기 위한 조건이지. 가지 조건은 뭐냐면 좌우가 같으면 돼. 좌우 극한 같으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얘를 내가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거꾸로 해석하면 좌우 극한이 다르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지? 그렇지? 실제로 그래. 만약에 좌우 극한을 내가 조사를 했는데 달라. 그러면 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지. 어떤 그래프가 있어.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이러한 그래프야. 어떤 이렇게 가다가 함수값이 여기 특정한 점이 여기 a인데 여기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 어떤 요게 y는 fx라고 해볼게. 그러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두 가지를 조사할 거야. x가 a를 향해 다가가는 모습은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지. a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올 때하고 a보다 약간 큰 쪽에서 올 때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걔를 한번 써보면 리미트 x가 a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올 때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보다 약간 큰 쪽에서 올 때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때 이 y 값의 변화를 보면은 만약에 이때 여기 y 수있다 볼게. 이때 값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면 a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올 때 a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올 때는 누굴 향해서 가? y 값이 이렇게 가지. 즉 알파를 향해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 a보다 약간 큰 쪽에서 올 때는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x 값이. 그럼 y 값의 변화가 어떻게 돼? y 값이 누굴 향해서 가? 누굴 향해서 가? 베타를 향해서. 베타를 향해서. 그래서 이때의 함수 값은 누굴 향해서? 아, 베타를 향해서 간다. 두 개가 일치하지 않지. 그러니까 좌우 극한이 다를 때에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 알겠니? 그래서 우선 다시 한번 살짝 정리하면 우리 극한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쉽게 이해하면은 목표값. 목표값. 얘가 누굴 향해서 가는지. 그치? 목표값. 그럴 때 지금 내가 그래프를 그렸어. 어떤 특정한 A라는 점이 있어. A라는 점을 향해서 다가가는 모습은 두 가지가 있었지. A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올 때하고 A보다 약간 큰 쪽에서 올 때. 그럴 때 얘를 뭐라고 한다? 좌측에서 오니까 좌극한. 얘를 우극한. 이제 그랬을 때 새로운 기호 약속이야. 이제부터 요거를 엄청나게 많이 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낯설지만 앞으로 조금 친숙해지게 돼 있어. 기호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x가 a보다 약간 큰 쪽에서 올 때 fx는 누굴 향해서 간다? 알파를 향해서 간다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면 x가 a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올 때 함수값은 알파를 향해서 간다. 그럴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건데 지금 좌우칸이 같지? 좌우칸이 같아. 걔를 어떻게 쓰냐면 한 방에 이렇게 쓰기로 한 거지. 좌우칸이 같을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거지.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 얘는 누굴 향해서 가니? 알파를 간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해보니까 둘이 모두 알파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알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 알파 얘를 극한 값이라고 해. 극한 값. 값은 생략을 가능해. 네, 그래서 극한 혹은 극한 값.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는 목표값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때 무슨 표현을 쓰냐면 특정한 값으로 이렇게 값으로 딱 고정이 될 때 얘를 어떤 표현을 쓰냐면 수렴한다 이런 표현을 써. 수렴이라는 표현 등장했어. 그럼 수렴은 뭐냐면 우리가 의견 수렴할 때 수렴이야. 수렴은 무슨 느낌이 있어? 뭔가 모이는 느낌이 있지. 의견을 수렴한다는 거는 의견을 모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로 갈 때랑 일로 갈 때랑 모두 얘를 향해서 간다는 거지.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한다는 표현을 쓰고 그러면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경우처럼.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목표값이 일로 올 때하고 여기로 올 때하고 완전히 다르지 지금.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였지. 이때를 뭐라고 할까? 수렴하는 거의 반대말. 수렴하지 않는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걔를 별도의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발산이라고 해. 발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렴하지 않는 거를 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몇 가지 좀 연습해 볼 텐데,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이다 보니까 함수를 좀 다룰 건데,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 아까 전에 하려고 했던 이 fx는 x분의 1 있지. 유리함수.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함수야. 이번 기반하면서 x분의 1. 내가 지금 뭘 조사할 거냐면 이럴 때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할 때 극한값을 조사를 할 거야. x가 0을 향해서가 그럴 때 함수값이 어디로 가는지. 그럼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한번 얘기해 볼 텐데 그래프 지금 x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 우리 뭐 열심히 했잖아. 이거 쌍곡선이지? 이러한 원점 안 지나고 원점의 대칭이고 점근선이 xy축이 되는 이러한 함수. 이게 지금 뭐냐면 y는 x분의 1이라는 이러한 fx지. 그런데 내가 조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0일 때의 극한이야. x가 0을 향해 가. 0이 여기 있는데 0을 향해 가는 모습은 1로 올 수도 있고 1로 올 수도 있지. 그럼 걔를 별도로 한번 조사해 볼게. 내가 지금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면 0보다 약간 작은 쪽에 돌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이번에 뭐냐면 x가 0보다 약간 큰 쪽에 돌 때가 있겠지. 그 각각의 목표값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조사를 해볼 텐데 첫 번째 거는 누굴 향해서 갈까? 잘 봐봐.
x가 0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와. 이렇게 오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y 값은 어떻게 되니? y 값의 변화를 봐. y 값은 쭉 내려가지. 쭉 내려가잖아. 그치? 여기서 특정한 값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계속 내려가잖아. 음의 방향으로 제일 커지지. 커지지? 네, 그럴 때 걔를 여기서 또 하나의 새로운 기호가 등장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러한 기호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0 뿌릴 때는 0 플러스일 때는 0보다 약간 큰 쪽에서 오지. 그때도 변화를 살펴보면 계속 이렇게 와. 그러면 엄청나게 큰 수로 가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양의 방향으로 무한대가 되겠죠. 엄청 크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 보는 기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무한대라는 기호가 있어. 요게 얘는 무한대지. 무한대라고 하죠. 그럼 얘는 메비우스 띠야지. 메비우스 띠. 너희들 요거 있잖아. 이거 팔자 모양. 그럼 얘는 계속 붙이면 왔다 갔다 계속 무한히 막 반복이 되지. 그래서 걔를 형상화한 거지. 걔를 형상화한 표현이 바로 무한대고,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상태야. 상태.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 그러니까 얘는 특정한 고정된 값이 아니라는 거야. 값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뺐어. 그럼 얘가 0일까? 사칙연산이 안 된다는 얘기지.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0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눴어? 얘는 1일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얘는 사칙연산이 안 돼. 왜냐하면 값이 아니야.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중요한 내용이고. 그럼 우리가 무한대와 더불어서 어차피 배울 내용이니까 극한 파트에서는 0이 자주 등장하는데 무한대의 반대가 있을 거 아니니? 무한대의 반대. 얘는 무한이 커져가는 애고 무한이 작아지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걔를 뭐라고 하냐면 무한 소라고 해. 얘를. 그러니까 얘는 0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딱 0이 아니야. 극한 파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딱 0이 아니라 뭐냐면 0을 향해 다가가는 애야. 뭐 0.1, 0.01, 0.001 뭐 이런 식으로 무한히 작아지는 애. 걔가 바로 무한소야. 얘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사칙연산이 안 될 것이고. 알겠니? 그래서 보자. 내가 이렇게 조사를 했어. 지금 y는 fx 즉 x분의 1이라는 함수에 0에서의 내가 극한값을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만 좌극하는 마이너스 무한대, 우극하는 뭐가 나왔어? 무한대. 그러면 지금 현재 좌우 극한이 일치하지 않지. 일치하지 않으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알겠니?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표현은 공식 용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우리 시험 문제를 보는데 극한을 조사하래. 그러면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 그걸 극한 x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히 이 표현을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거기 보자. 그 개념을 10페이지 보면은 10페이지 볼게. 거기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이 남아 있어. 수렴의 의미지? 그치? 수렴이라고 하는 거. 목표값이 있는데 그 목표값이 하나로 모이는 거지. 그게 수렴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발산은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이라고 한다는 거야. 지금 요런 같은 게 발산인 거지. 지금 봐봐. 좌우 극한이 일치하잖아. 그럼 얘는 뭐 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볼게. 필수예제 1번 이런 거 한번 간단히 볼까? 여기서는 함수의 극한이다 보니까 우리가 함수의 극한답게 그래프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수투 과목은 되게 여기서 이제 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추상적이야. 뜬구름 잡는 내용 같기도 하고. 원래 미적분하게 해석하기라서 그래. 해석하기라서 우리가 이제 막 대수적으로 맨날 뭐 그런 거 막 계산하고 뭐 이런 거만 했잖아. 그러다가 뭔가 얘는 좀 수학이 수학 같지 않은 느낌도 가끔 날 거야 아마. 그럴 수 있어 이거. 필수예제 1번을 볼 텐데 이거 볼게. 지금 다음 극한 값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해보래. 극한값 구하라, 목표값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1번 봤을 때 지금 리미트 뭐냐면 x가 2를 향해서 가. 그럴 때 지금 x분의 2 마이너스 3이지. 그렇지. 이거는 뭐 그래프로 풀어도 되고
그래프로 풀어도 되고 우리가 나중에 직관적으로 바로 하는 방법도 내가 알려줄 거야. 그럼 보자. 우리가 함수 극한답게 우선 요 놈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요 놈을. 내가 지금 그릴 게 뭐냐면 y는 x분의 2 마이너스 3 요거를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요 놈의 그래프는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배웠는데 기본형이 누구냐면 기본형이 y는 x분의 2겠지. x분의 2라는 함수 얘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에서 내린 거지. 그러면 뭐 그래프의 개형만 대충 해볼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원래 x분의 2라고 하는 놈은 점근선이 xy축이니까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걔를 일제히 어떻게 한 거니? y축 방향으로 3만큼 내렸지. 그치? 그 점근선이 어디로 가겠어? 점근선 y축 하나고 x축 대신에 3만큼 내렸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요 중간 이 y축하고 얘가 점근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 노란 게 점근선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빨간색이 뭐냐면 요 놈의 그래프야. 빨간색이 바로 요 놈의 그래프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2에서의 극한값 묻고 있어. 그럼 2라고 하는 거. 그래프가 조금 잘못됐는데 조금 더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2일 때의 함수값을 먼저 조사해 보잖아. 2일 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지금 딱 2일 때 함수값을 조사해 보면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2일 때에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 극한값을 묻고 있어. 극한값. 이미 알고 있지. 얼마나 이거? x가 2를 향해서 가는 거야. 2를 향해서 가는데 이쪽에서 올 때하고 이쪽에서 올 때 두 가지가 있지. 그럼 이쪽에서 올 때는 누구를 향해서? 마이너스를 향해서. 이쪽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향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생각해봐. 일반적으로 극한값은 x를 생각하면 2 넣으면 돼.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뭘 물어봤냐면 요거의 극한값, 즉 함수값이 아니라 극한값, 즉 목표값을 물어봤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뭐하고 일치했어?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즉 뭐와 같았냐면 x 대신에 그냥 2를 대입한 즉 함수값을 우리가 대답한 거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극한값을 물어볼 때 그냥 얘를 대입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게 바로 극한값이 돼.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문제. 그 3번 한번 해볼까? 3번 같은 거. 3번도 봐봐. 3번도 되게 좀 쉬운 문제인데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가. x가 1을 향해서 가는데 루트에 뭐냐면 무리함수지. 2x 마이너스 1이지. 요거의 극한을 조사하래. 그냥 어떻게 하면 돼? x 대신 1을 대입하면 된다니까. 분명히 물어보는 거는 극한값을 물어봤는데 나는 함수값으로 대답을 했어.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 일반적으로 극한하고 함수값이 같아.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거기다 매우하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그래.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연속함수는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1 넣었을 때 그게 답이 된다고. 알겠니? 그런데 우리가 2번 같은 거 볼게. 2번 x가 지금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얘는 우리가 쓱 대입을 했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뭔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야. 지금 괄호 2번은 x 대신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분모가 어떻게 됐니? 분모가 0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대입해서 나오는 값은 아니야. 그래서 2번 같은 거 살짝 보면은 2번은 이렇게 돼 있어. x가 마이너스 3을 향해 갈 때 지금 뭐냐면 x가 마이너스 3을 향해 갈 때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플러스 3분의 지금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지금 보자. 지금 요거의 의미는 뭘까 얘들아? 요거의 의미 내가 뭐라고 했어? 화살표의 의미는 뭐라고? 이미 전제가 돼 있다 이랬지? 누가 전제가 돼 있니? 요 화살표의 의미 안에는 x가 3이 아님이 이미 내재가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x는 정확 3이란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3이 아닌 거야. 마이너스 3은 아닌데 마이너스 3에 정말 근처에 있는 애들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분모가 0이야 아니야 지금 현재. 내가 물어볼게. 분모가 지금 0이 될 수가 있니 없니? 없어. x가 지금 마이너스 3이 아니라니까.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 근처에 있는 애야. 그럼 얘는 분모가 0이 될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은 x 플러스 3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지. 얘가 0이 아니니까. 그러면 분자를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3에다가 얘는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짝꿍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남는 게 누구만 남아? 여기가 x 마이너스 2만 남지.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얘는 누가 남냐면 x 마이너스 2만 남는다고. 어차피 얘가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겠지? 3은 마이너스 5야. 이렇게. 얘는 뭐 그래프로 그려도 돼. 나는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지. 요놈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 그럼 요놈의 그래프는 x가 절대 마이너스 3이 될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풀었는데 얘를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도 있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내가 요놈을 그리겠다는 거야. 지금 fx 누구냐면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분의 지금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라는 놈을 그리겠다는 거지. 근데 얘는 x가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없지. 분모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분모가 0이 되니까. 그래서 이 fx라고 하는 놈은 x 마이너스 2가 돼. 그런데 x는 누가 될 수 없다? 마이너스 3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y절편이 마이너스 2야. y절편 마이너스 2. 기울기 1이니까 이와 직선일 텐데 x가 절대 마이너스 3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 이때는 여기가 함수값이 비어 있어야 돼. 뻥 뚫려야 돼. 여기가 뻥 뚫려 있어. 그러니까 요 함수는 얘야. 마이너스 3일 때는 정의가 안 돼. 이런 함수인데 그럴 때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 마이너스 3으로 갈 때의 목표값을 묻고 있어. 그럼 x가 마이너스 3을 향해서 가는 거는 이렇게 올 때가 있고 이렇게 올 때가 있는데 모두 누굴 향해서 가니? 이쪽에서 올 때하고 이쪽에서 올 때하고 누구? 목표값은 여기겠지. 마이너스 3, 저기 마이너스 5겠지. 둘 다 모두 마이너스 5를 향해서 간다고 알 수 있지. 그렇지. 뭐 그래프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고. 우리가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 지금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은 존재해 안 해? 안 하잖아. 마이너스 3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뻥 뚫려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에 극한값은 존재할까? 존재하지. 정확히 딱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은 비어있지만 마이너스 3을 향해서 갈 때 이 근처에 있는 애들이지. 그놈들의 목표값이잖아. 목표값. 누굴 향해서 가는 거야? 이 마이너스 5를 향해서 가잖아.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되겠니? 그 다음에 이제 필수에서 2번 쪽으로 가볼 텐데 내가 보기엔 미적분학에서 제일 좀 난해한 게 앞부분이야. 그러니까 뭐랄까 함수의 극한하고 가장 어려운 게 연속이고 거기를 잘 넘어가면 오히려 미적분은 쉬워. 되게 추상적이라서. 2번 가볼게. 2번 가보면 지금 다음 함수의 극한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를 해보래. 1번 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갈 때 지금 x 플러스 1 요놈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1이지. 우리가 이거는 안 배운 그래프야.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분모가 2차가 되는 걸 배우지 않았거든. 배우지 않았어. 그래서 이거를 솔직히 그리기 어려워. 그럼 우리가 요거 여기서 기본형 한번 생각해볼게. y는 x제곱 분의 1. 요거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몇 개의 점을 찍어보는 거지. 우리 개형 잡을 때는 x는 당연히 0이 될 수 없을 거야.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y 1 나오고 x가 2일 때는 y는 4분의 1 나오지. 그렇지?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붙었어. 그러면 x 대신에
1르나 마이너스 1르나 y값은 동일하게 나와.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냐면은 얘는 y축 대칭인 함수야. x 대신 1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오거든.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든 2를 그냥 플러스 1을 넣든 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y축 대칭인 거지. 개형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얘는 항상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산 모양이 나와. 산 모양. 이런 식으로. 요게 바로 뭐냐면 y는 x제곱분의 1의 그래프야.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고1 때 이 그래프를 아예 배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함수의 극한에서 이게 튀어나온단 말이지. 그렇지. 개형은 우리가 그려낼 수 있다는 거야. 요게 바로 뭐냐면 요놈의 개형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얘는 내가 지금 기본형이 요놈이고 내가 그릴 애는 얘야. 그럼 얘를 한번 해석해볼게. 내가 그릴 게 지금 뭐냐면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지. 지금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볼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y는 1이라는 거잖아. 그럼 y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 y가 들어갔어? 우리가 어떻게 했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다는 얘기는 x축 대칭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 대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거는 y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요놈의 그래프는 얘를 x축 대칭을 했으니까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x축으로 대칭을 시켰으니까 정확히 이런 골짜기 모양 이렇게 쭉 땅으로 꺼지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그래프야. 그 그래프를 x 자리에 지금 x 플러스를 들어갔어. 그 얘기는 뭐냐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동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얘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요게 바로 요놈의 그래프야. 개형을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이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간대.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이렇게 올 수가 있고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극한을 조사해 보면 이쪽에서 올 때는 누굴 향해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쪽에서 올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지. 봐봐. 여기서 학생들이 되게 많이 실수를 많이 해. 여기서 봐봐. 내가 조사를 했어.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올 때 그때의 극한하고 얘를 fx라고 이렇게 줄게. 얘하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큰 쪽에서 올 때 그때의 극한을 조사를 했더니 모두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수렴하니 발산하니? 그거부터 물어보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얘가 수렴해 발산해? 이게 같으니까 수렴하지 않을까? 아니야. 왜 아닐까 이게?